안녕하십니까. 주식투시경 스페셜의 윤정두입니다. 여러분들 한 주 동안 어떠셨습니까? 시장 상황 굉장히 힘드셨다고요? 결코 그렇지 않죠. 여러분들의 멘토들이 명확한 길라잡이를 해준다면 결코 어려운 장이 아니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시장에 대한 자신감이 생길 수 있다? 그렇다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오늘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50분 동안 저희와 함께 하신다면요, 다음 주부터는 여러분들 계좌가 불기둥으로 타오를 겁니다. 50분 동안 누구랑 함께 한다고요? 여러분들이 이름만 들어도 잘 아실 만한 그런 분들입니다. 자, 우리 세력대망 박영훈 대표님, 네, 어려운 말걸음 해주셨는데, 자, 개인 투자자들을 위해서 매주 좀 많은 좋은 가르침 좀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한 본인 인사 좀 해주시죠. 네. 자, 다들 만나서 반갑습니다. 뭐 아시는 것처럼 최근에 3년 동안에 우리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이 팍스 방송에서 상당히 열심히 달려왔고, 그리고 앞으로도 열심히 달려갈 세력 대망입니다. 자, 실질적으로 오래간만에 제가 이 필명을 쓰는 것 같은데 왜 제가 이렇게 세력 대망이라고 불리는지 역시나 마찬가지로 예전에 저랑 같이 하셨던 분들은 다들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때 어땠는지 아실 거예요. 저희가 아주 좋은 종목으로 불기둥 만들어 드렸죠.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도 마찬가지로 1시간 동안 우리 시청자분들, 우리 투자자분들과 함께 열심히 좋은 내용 그리고 좋은 종목으로 찾아뵐 예정이니까 어디 가지 마시고 1시간 동안 여기에다가 꼭 집중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마지막으로 드려보도록 할게요. 많은 내용을 여러분들께 전달해 주시기 위해서 굉장히 마음이 급하신 것 같아요. 정말 좋은 내용들 아시잖아요. 3년 동안 그냥 세력주들 전부 먼저 발굴해 내셔서 이 어려운 장에서도 그냥 불기둥 종목 다 잡아주고 계십니다. 자, 이번 주도 기대해보고 다음 주 월요일 히든 종목까지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우리 최진욱 대표님. 여러분들이 그렇게 기다리시던 최진욱 대표님도 모셔왔습니다. 최진욱 대표님, 지금부터 해서 앞으로의 시장, 네, 그리고 개인 투자자분들의 길라잡이의 역할, 각오와 그리고 여러 가지 내용을 짧게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최진욱 대표입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시장이 뭐 이번 주 한 주가 그렇게 굉장히 어려웠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근데 다만 제가 바라봤던 시장 자체는 그렇게 굉장히 어려운 시장은 아니었다고 판단이 들고, 최근에 이제 다시 또 바닥을 잡고 지금 서서히 조금씩 수급이 부족하긴 하지만 조금씩 시장도 들어 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금 이제 개별 종목 장세만 꾸준하게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아무래도 지금 이제 급등하는 종목들에 한해서 이제 뭐 추경 매수나 그런 분들로 인해 가지고 지금 뭐 굉장히 고점에 물려 있으신 분들도 많으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오늘 이제 저희가 준비한 주제 이슈 3가지와 그리고 이제 마지막 히든 종목까지 저희가 오픈을 해드리고 있으니까 꼭 50분 시간 동안 시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두 분의 전문가분들, 대표님들, 여러분들의 확실한 길라잡이가 되시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지금 가장 시장에서 핫한 내용이 뭘까요? 아무래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지정학적 리스크, 이 부분이 되겠죠. 코로나19로 인해서 굉장히 좀 전체적인 물동량의 흐름, 이런 부분도 어려웠었는데 지금 뭐 전쟁까지 겹쳐져서 곡물 가격들이 천정부지 치솟고 있습니다. 이거 웃으면서 이야기 드릴 내용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는 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시장에 들어와서 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을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그리고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떠한 알짜배기 종목군들을 잡아내야 될지 한 분 한 분께 집중적으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력 대망이시잖아요. 네, 맞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제 그 곡물 관련주들은 시가총액이 그렇게 월등히 크지는 않거든요. 이러한 부분에서 어떻게 옥석가리기를 해야 되는지 세력 대망의 입장에서 쉽게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 뭐 간단하게 사료주에 대한 이야기를 드릴 수밖에 없는 이유는 뭐겠습니까? 실질적으로 한 가지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아시는 것처럼 올해 전반적인 분위기가 썩 좋지 못했던 증시의 분위기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자, 이미 작년 6월달 고점권을 찍고 3,300포인트부터 지금 현재 2,500포인트까지 상당히 큰 하락에 연출이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라가는 종목군들은 매번 발생하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그 대표적인 섹터가 바로 이 사료주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오늘 첫 방송에서 바로 이 사료주를 이야기를 드린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좀 전에 윤정두 대표님의 이야기를 통해서도 아시겠지만 요즘 가장 큰 이슈가 뭐겠습니까? 바로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입니다. 물론 예전만큼에 대한 이슈가 계속
만들어지진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에는 종전이 될 것이고 그렇게 된다면 사료주 또한 어느 정도 재료 소멸이 될 가능성이 높겠죠. 하지만 현재 시점에서 중요한 건 뭡니까? 아직 전쟁이 끝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물론 최근의 분위기 자체가 소위 말해서 이제 러시아가 열병식을 진행을 하게 되면서 어느 정도 좀 종전을 선언하지 않을까라고도 우리가 예측을 했지만은 현재 시점에서는 그런 부분들이 부각되지 않았고 여기에다가 이제 뭐 소위 말해서 이제 푸틴 대통령의 건강 이상선까지 계속 만들어지면서 실질적으로 이제 거의 끝물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자, 근데 중요한 건 뭡니까? 사료주들이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뭐 아시는 것처럼 지수가 뒷받침이 되지 못한다라면 결국에는 소위 말하는 수급은 한쪽으로 쏠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고요. 역시나 그 과정에서 사료주들을 계속해서 지켜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물론 계속해서 사료주들의 가격 인상이 이어질 가능성도 물론 있어요. 그리고 좀 전에 말씀을 드렸던 소위 말하는 우크라이나 러시아 사태가 종전이 된다라면은 일시적으로 눌릴 가능성도 있겠죠. 왜? 상대적으로 소외됐던 분위기가 다시 다른 섹터로 움직이게 되기 때문에 사료주들이 떨어질 가능성 커요. 자,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앞으로도 계속해서 사료주들에 대한 관심을 우리가 가질 것이냐, 갖지 말아야 될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결론만 먼저 말씀을 드린다면은 저는 여전히 사료주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보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질적으로 이번 주에도 보시는 것처럼 관련된 사료주들 중에서도 소위 말하는 상한가를 기록한 종목군들이 심심치 않게 확인이 됐습니다. 자, 그 말은 뭐예요? 이번 주 지수가 상대적으로 나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관심도가 그쪽으로 쏠린다라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렇다면은 개별적으로 바라보게 되었을 때 세력들도 마찬가지로 그런 종목군들을 관심 있게 지켜볼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 과정에서 우리 같은 개인들도 당연히 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자, 중요한 건 뭡니까? 여러 가지 많은 사료들 중에서 어떠한 종목군들을 발굴을 했느냐, 이게 이제 우리에게 중요한 키포인트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여전히 앞으로도 사료주들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셔야 된다는 이야기는 당연히 드리고요. 그 과정에서 어떠한 종목군들, 어떠한 옥석가리가 필요할 건지는 여기에서 바로 얘기 드리진 않을 겁니다. 언제 얘기 드릴 거냐? 잠시 뒤에 어떠한 종목을 봐야 되는지 이야기를 드리는 시간이 있으니까는요, 그 시간까지 어디 가지 마시고 꼭 한 시간 역시나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집중해 주시라는 말씀 마지막으로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잠시 들어보면은 네. 일단은 그 사료주들 시청자분들도 아시겠지만은 시가총액이 작단 말이에요. 시가총액이 작다고 해서 거래 대금이 풍부해지고 시장에 이슈가 불거져 있는데 그 사료주들을 우리가 안 볼 수는 없다는 얘기잖아요. 네. 근데 펀더멘털은 바로 개선되지는 않겠지만 사료주를 봐야 된다. 오케이. 그렇다면은 이제 세력 대망이시니까 세력들이 건드려주는 그런 사료주들 위주로 거래대금 터지고 또 움직임이 나올 수 있는 종목 위주로 그렇게 잡아주신다는 거죠. 그렇죠. 어차피 뭐 예전부터 저랑 같이 하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뭐 저희가 수익을 내는 것은 물론 중요합니다. 하지만 수익의 극대화를 위해서 제가 항상 방송을 했고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저희랑 함께 하신 분들의 수익률은 정말 어마어마하다는 걸 알고 계실 겁니다. 뭐 1%, 2%, 3%, 5% 물론 중요합니다. 근데 저희는 매번 얘기를 드리는 게 뭐예요? 그 이상의 수익률을 만들어내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과정에서 소위 말하는 변동성이 큰 종목군들을 누구나 좋아하기 때문에 우리도 그런 종목군들을 공략을 한다는 거죠. 다만 중요한 건 뭡니까? 맥점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 과정에서 어떤 종목을 옥석을 가릴 것이냐,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모르겠다,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다, 그리고 어떤 종목을 공략해야 될지, 어느 시점에 공략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잠시 뒤에 저희가 공개해드리는 이 종목 꼭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마지막으로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종목명은 끝까지 숨기고 계십니다. 조금 있으면 아마 종목명도 오픈을 해주실 것 같은데 그 전에 궁금증을 못 견디시겠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뭐 하단에 나가고 있죠. QR코드 찍고 들어오셔서 박용 대표님께 멘토링 서비스를 받으시면 됩니다. 24시간 내내 괴롭히시면 아마도 좋은 길라잡이가 되실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최준욱 대표님께도 여쭤봐야 되겠죠. 최준욱 대표님의 생각도 비슷하신 생각인가요? 이제 아무래도 이제 뭐 박영호 대표님이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저는 조금 정반대 의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사료주 자체가 지금까지 큰 폭의 상승을 했던 이유가 뭡니까? 아무래도 이제 저희가 알고 있는 이 전쟁 리스크와 그리고 인플레이션, 에그플레이션 그리고 최근에 퍼펙트 스톰까지 얘기가 나온 상황이었습니다. 그로 인해 가지고 어떻게 보면 지금 상승세 자체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기대감이 올라갔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좀 생각을 해야 될 건 뭐냐면은 이 전쟁 리스크는 하나의 플러스 요인일 뿐이지 이미 사료에 대한 문제는 코로나19 팬데믹 때 이미 공급망 문제 이슈로 인해서 그때부터 조금씩 이슈가 되어 왔습니다. 거기에 더불어서 지금 전쟁이라는 그 리스크가 터지면서 이게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만큼 단기간에 끝난 리스크가 아니라 장기간으로 가고 있다 보니까 거기에 지금 식물 대란, 사료 대란
그리고 지금 최근에 인도가 지금 또 수출 금지령까지 내린 상황이었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슈에 이슈, 거기에 또 이슈가 덮어지다 보니까 사료주들이 계속적으로 움직이는 모습인데 우리가 지금 여기서 봐야 될 거는 뭐냐. 이로 인해 가지고 사료주들이 과연 실적이 개선이 되냐는 겁니다. 지금 이 상승폭을 꾸준하게 이어가줄 수 있는 거에 있어서는 분명한 것은 좀 실적이 뒷받침을 해줘야 된다고 보는데 지금 제가 보기에는 사료주들이 이렇게까지 간다라는 것은 단순히 지정학적 리스크하고 그로 인한 기대감으로 상승을 한 겁니다. 이게 만약에 전쟁이 내일 끝날 수도 있는 거고 언제 끝날지는 그 아무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이 전쟁 리스크가 종결이 된다면은 사료주들의 차익 실현 매물 자체도 굉장히 많이 나올 수가 있는 구간입니다. 자, 여기서 사료주들을 쳐다보기보다는 차라리 사료주와의 연계가 될 만한 그 섹터를 보셔야 되는데 그 섹터는 제가 잠시 뒤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말씀 들으니까 이야, 초반부터 팽팽합니다. 팽팽한데 결론적으로 제가 정리를 해보면은 어찌됐건 이제 그 사료주들의 변동성, 펀더멘탈에는 연동되지는 않지만 거래대금이 터지고 변동성이 나오기 때문에 들여다봐야 된다. 이 의견이신 거고요. 그리고 그 의견에 반해서 이 변동성이 뭐 전쟁 리스크가 축소되거나 한다면 갑자기 하방으로 잡힐 수 있으니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대처를 잘 해야 된다. 하지만 그렇다고 손을 놓고 있는 게 아니라 그와 관련된 또 섹터를 보신다. 그 말씀하신 거죠? 네, 맞습니다. 이야, 팽팽합니다. 그러면 종목은 뭐 조금 이따 오픈을 해주시겠는데 다시 말씀드리면요. 우리 최준욱 대표님과도 24시간 함께 하시고 싶으시잖아요. 맞습니다. QR코드 탁 찍고 들어오시면 최준욱 대표님을 24시간 괴롭혀드릴 수 있는 노란톡에 입장하실 수 있습니다. 참여하시고요. 야, 그렇다면은 뭐 사료주들에 대한 내용은 후반부에 히든 종목에서 아마 오픈을 해주실 것 같고 두 번째 기준은 어떤 내용으로 여러분들 궁금증을 풀어드릴까요? 인플레이션 관련된 내용 준비 많이 해오셨다고 제가 들었는데 맞습니까? 네, 당연히 많이 준비를 해왔고 실질적으로 요즘 인플레이션에 대한 이슈 자체가 워낙 많이 화두가 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뭐 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뭐 그래서 역시나 마찬가지로 인플레이션 관련된 이슈에 대해서도 뭐 저뿐만이 아니라 뭐 우리 옆에 있는 우리 최 대표님도 그렇고 우리 윤정도 대표님도 마찬가지로 좀 많은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역시나 여기에 대해서도 좀 이야기를 하나하나씩 좀 드려보시면 좀 좋지 않을까라는 얘기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뭐 인플레이션 관련된 내용, 인플레이션 관련해서 사실상 빅스텝, 자이언트 스텝, 뭐 금리 인상을 연준에서 강하게, 미국 연준에서 강하게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해석들이 나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또 우리 최준욱 대표님은 아주 시원한 말씀해 주실 것 같은데 인플레이션 관련된 금리, 뭐 전반적인 내용 한꺼번에 네. 뭐 짚어주시죠. 우선은 지금 뭐 인플레이션 시대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에 아까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퍼펙트 스톰이라는 이야기까지 나온 상황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지켜봐야 될 건 뭐냐? 이 퍼펙트 스톰이 정말 오냐는 겁니다. 퍼펙트 스톰이 온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세계적 경제 위기라고 볼 수가 있는데 지금 우리가 여기서 봐야 될 거는 22년 2분기 미국의 이 실적치를 봐야 됩니다. 쉽게 말해서 지금 금융시장하고 이 실물경제가 경로가 크게 좌우할 수 있는 게 바로 미국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현재 지금 인플레이션은 그 누구도 어떻게 예상을 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구간입니다. 현재 상황에서 우리가 봐야 될 거는 뭐냐면은 첫 번째로 인플레이션이 가속화가 될 것인가. 그리고 두 번째로는 지금 인플레이션이 안정화가 되면서 실물 경제가 다시 살아날 것인가. 이 두 가지 분류를 봐야 됩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어제도 지금 FOMC가 얘기가 나오면서 빅스텝에 대한 발언 자체가 파월이 나오지가 않았습니다. 결국에는 지금 파월 의장 같은 경우도 이 인플레이션을 어떻게 지금 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연준 자체도 지금 모르는 이 상황을 우리가 지금 인플레이션이 지금 단지 시작이 됐다고 해서 인플레이션 수혜주 그리고 인플레이션을 갈 만한 종목들을 지금 잡아야 장기적으로 간다라는 그런 확신도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우리가 시장도 보시면은 성장주보다는 이제 가치주 시장 자체로 굉장히 많이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장 상황을 봤을 때 인플레 관련된 종목들을 보기는 봐야겠지만 과연 그 종목이 정말로 꾸준하게 갈 수 있는지 그 모습을 우리가 조금 봐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인플레이션 관련된 기준에서 사실상 이제 금융시장이다 보니까 또 금융시장의 꽃인 뭐 자본시장의 꽃
주식시장이다 보니까 이 인플레이션 관련된 수혜주 혹은 반대급부의 종목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옥석가리기를 좀 하자 그런 내용인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인플레이션 쪽에 너무 의지해서 가는 것보다는 반대급부로 봐야 된다 이 말씀도 해주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박용훈 대표님은 인플레이션 관련된 종목군이나 이런 섹터는 어떻게 설정하실 겁니까? 저는 좀 반대의 생각을 해봤으면 좋을 것 같아요. 어차피 뭐 지금 아시는 것처럼 금리 인상이 단행이 되고 있고 계속해서 금리 인상을 진행을 하는 결과론으로 봤었을 때 우리는 인플레이션을 붙잡기 위해서이다라는 것을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지금 시점에서 인플레이션이 바로 잡을 수 있다, 없다에 대한 단정은 역시나 마찬가지로 저 역시도 알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뭐 파월 의장이라든지 뭐 지금 아시는 것처럼 옐런의 장관의 이야기에서도 나오는 것처럼 쉽지 않은 것은 분명합니다. 다만 어느 정도 소위 말해서 이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강력한 금리 인상을 단행을 할 것이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결국에는 뭐 0.25포인트냐, 0.5포인트냐, 0.75포인트냐 이게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결국에는 우리도 아는 것처럼 미국의 이런 인플레이션 우려감으로 인해서 미국 자체적인 움직임만 잇따르면 상관이 없겠죠. 하지만 그와 함께 상관되는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 증시의 분위기를 함께 좀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제 그 과정에서 결국에는 인플레이션도 붙잡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해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실질적인 예로 비교하게 되었을 때 과거에도 이러한 비슷한 사례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런 비슷한 사례들을 봤었을 때 실질적으로 미국의 금리 인상이 0.25포인트 그리고 0.5포인트 그리고 심지어는 0.75포인트 인상이 되었었던 과거의 행태와 비교를 하게 되었을 때 결국에는 3개월 뒤, 6개월 뒤, 1년 뒤에 전반적인 시장의 수급을 바라보게 되었을 때는 하락을 했었던 과정보다는 상승을 했었던 과정이 훨씬 더 높았어요. 최소한 60% 이상이 금리 인상이 단행이 된다. 즉 인플레이션 우려로 인한 금리 인상이 단행이 되었어도 3개월, 6개월, 1년 뒤에 봤었을 때는 하락을 하는 경우보다 상승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았다라는 것을 조금 이야기를 드리고자 한다는 거죠. 아시는 것처럼 결국에는 경제는 어떻게 좀 선행 지표를 통해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는 저는 좀 반대의 생각을 드리고 싶어요. 어차피 금리 인상 예정이 되어 있고 그 과정에서 인플레이션이 당장 어떻게 진행이 될 것이다. 이건 사실 아무도 모릅니다. 실질적으로 지난 3월달 그리고 4월달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에서도 알 수가 있는 것처럼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에 따라서 인플레이션이 붙잡힐 수도 있는 거고 더욱더 우려감을 키울 수 있는 요인들이 얼마든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좀 다른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게 뭐냐? 결국에는 이런 부분들을 받아들이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자 한다는 거죠. 왜냐? 우리는 주식을 계속해서 꾸준히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가 사실 실질적으로 주식 안 해요. 그럼 인플레이션에 대한 생각 가지실 필요가 없어요. 근데 주식을 하시기 위해서는 이 부분들을 알아두시면 좋다라는 거고 이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부각이 되니까 결국에는 금리 인상이 되는 거고 그 우려감으로 지수는 반대로 떨어지는 과정들이 형성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저는 결국에는 결과론적으로 봤었을 때 내가 결국에는 주식을 계속 해야 된다. 그런 입장이라면은 이러한 부분들도 받아들이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그리고 무엇보다 그 과정에서도 올라가는 종목군들은 얼마든지 있지 않습니까? 소위 말해서 5월 첫째 주 어땠습니까? 지수가 소위 말하는 2022년 가장 낮은 저점권을 기록을 했어요. 근데 그럼에도 올라가는 종목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뭐 하시면 돼요? 저희랑 같이 하시면서 그런 종목군들 공략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떨어지는 종목군들 한없이 떨어지는 거 계속해서 지켜볼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예요? 그러시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오셔서 같이 해보셨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저희가 과거에 어떠한 행동으로 어떠한 행실로 어떻게 해드렸는지 아시는 분들 다시 오셔가지고 또 교육 받으시고 좋은 종목으로 또 다음 주에도 뭐 하셔야 돼요? 좋은 수익 내셔야죠. 그리고 또 일주일 동안 열심히 좋은 종목 발굴해 내도록 할 테니까는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하시면 된다고요? 오셔가지고 저희랑 같이 또 한 주 동안 열심히 이 노란톡방에서 그리고 이 풀친에서 같이 해보시면 어떨까라는 말씀 마지막으로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두 분의 의견이 좀 극명하게 엇갈리다 보니까 종목도 많이 차이가 날 것 같습니다. 근데 다만 이제 시청자분들께 두 가지 안내를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하나는요, 시간 관계상 많은 내용을 말씀 못 드리잖아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히든 종목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들으시려면 지금 뭐 하단에 계속 나가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중간중간에 통자막이 나갈 거예요. 통시지가 나갈 겁니다. 거기에 나오는 QR코드 찍고 들어오시면 우리 세력대망 박영근 대표님 그리고 우리 멋진 신사분이시죠. 네, 최준욱 대표님의 노란톡방을 입장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알려드릴 내용은 두 분께서 말씀해 주신 이제 금리 관련된 내용 그걸 차분하게 정리를 한번 해드릴게요. 인플레이션 관련돼서 금리를 인상한다.
이 부분에 이제 급하게 올리는 빅스텝이라는 표현을 하는데 금리를 올리게 되면서 어떻게 돼요? 채권 가격이 떨어지고 채권 금리가 올라가고 이에 따른 시장의 영향이 있을 거고요. 두 번째는요. 금리를 올리면서 달러 인덱스가 강세를 띈다? 이건 뭐 좀 차이가 있는데 어찌됐건 달러 인덱스의 강세에 따른 시장의 변화. 달러 인덱스가 강세를 띠면서 원자재 가격이 뭐 약화될 수도 있고 오히려 또 올라갈 수도 있고. 세 번째는요. 금리를 올리면서 달러 인덱스의 뭐 강세든 약세든 환율의 변화가 나오죠. 그 환율의 변화 때문에 우리나라든 또 글로벌 시장의 여러 국가든 수출입 물가에 대해서 차이가 난다. 그래서 아마도 두 분께서 말씀하시고자 한 내용은 나중에 노란톡에서 정리를 또 해주실 거고 그의 영향을 받는 종목군들을 여러분들께 히든 종목으로 오픈해준다.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자, 일단 통신이 이따만하게 크게 보여드릴 테니까 QR코드 찍고 들어오십시오. 참여하시는 방법 화면을 통해서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제 좀 정리를 해야 되겠죠. 지금 말씀해주신 뭐 곡물 사료 관련된 내용, 또 인플레이션에 관련된 또 금리에 관련된 내용, 또 여러 가지 상품에 관련된 내용.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명확하게 속 시원하게 어떻게 대처하냐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 명료하게 한번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세력대왕 박용 대표님 결론은 어떻게 시장 대처하자는 거죠? 자, 다들 아시는 것처럼 전반적으로 지금 나오고 있는 이 이슈들이 지금 새삼 새롭게 나오는 이슈들이 아니다라는 것을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아시는 것처럼 올해만 놓고 봤었을 때도 전체적으로 지수가 계속해서 하락을 하고 있고요. 그 과정에서 어느 시점에서 지금 이 이슈들이 부각이 되었었고 그때 당시 전후로 시장이 어떻게 흘러갔는지 이것만 예측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좀 전에 얘기를 드렸던 사료주, 비료주들은 결국에는 아시는 것처럼 무엇을 통해서 우크라이나 러시아 사태를 통해서 관련된 이슈이기 때문에 이 이슈가 계속해서 흘러가느냐 흘러가지 않느냐 이게 전반적인 1차원적인 생각을 갖고 바라봐야 된다는 거고 이제 두 번째가 뭐냐면은 역시나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던 인플레이션 우려감 그로 인해서 결국에는 뭐가 진행됐습니까? 금리 인상이 진행이 됐고요. 그 금리 인상은 결국에는 무엇을 통해서 시행이 됐는지를 확인해 보시면 돼요. 그게 바로 FOMC죠. 아시는 것처럼 1월달, 3월달, 5월달 FOMC 때마다 지수가 어떻게 됐었는지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좋지 못했습니다. 자, 그러면 그때마다 우리가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되는지를 생각하시면 돼요. 자, 5월달 FOMC는 끝났고요. 이제 6월달 FOMC가 다시 또 열리게 될 예정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1년에 FOMC가 8번이 열리는데 지금 현재 3차례가 열렸고요. 4차례가 다음 달 6월달 중순 이후에 열리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그 과정에서 지수가 소위 말해서 바닥을 다지고 반등하면서 실질적인 6월달 FOMC까지 어떠한 뉘앙스를 풍기는지 그것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5월달 FOMC로 인한 의사록이 이제 조만간에 공개가 되겠죠. 그러면 그 시점에서 실질적으로 소위 말하는 매파적인 발언이 조금 더 줄을 이룰지 아니면 비둘기파적인 발언이 만들어질지 여기에 따라서 실질적으로 5월달 중순 이후에 분위기가 달라질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자, 그렇다면 이제 여기에서 중요한 건 뭡니까? 이후에 우리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사실 아무도 몰라요. 좀 전에 얘기를 드렸던 것처럼
결국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종전 언제 될지 모릅니다. 금리 인상 언제 계속 이어질지 몰라요. 인플레이션 역시나 마찬가지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거기에 맞춰서 시장이 이렇게 흘러가니까 거기에 맞춰가지고 실질적인 시장을 바라보면서 대응만 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자,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그 과정에서도 결국에 움직이는 종목군들이 있었고요. 그 움직이는 종목군들을 저희가 공략해 드릴 겁니다. 옥석 가리기가 필요한 종목군들, 어떤 종목으로 어떻게 공략을 해야 되고 대응해야 될지 모르시는 분들 어떻게 하시면 된다고요? 오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희랑 같이 다음 주를 공략하시면 된다는 말씀 마지막으로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말씀하신 거 정리해 보면은 그 내용이죠. 이제 시장의 지수가 어찌됐건 어떤 이유에서든 정체 상태에 놓여져 있을 때 그때는 뭐 이슈에 대해서 제대로 해석을 해보자. 근데 시청자분들께서는 이슈 해석이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박영 대표님께서 FOMC 회의든 또 그에 연동되어 있는 뭐 여러 가지 내용이든 이 부분을 잘 해석해서 히든 종목까지 딱 잡아주신다는 거죠. 맞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박영 대표님에 이어서 우리 최준익 대표님께서는 어떻게 시장을 대처해 주실지 그 의견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희가 이제 연준 역시 이미 이 예상을 했다는 겁니다.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그렇다는 것은 지금 이제 이 실제 금리 마이너스 폭도 지금 현재 빠르게 축소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렇다는 것은 지금 5월, 6월에 우리가 예상했던 대로 이 빅스텝을 단행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다만 어제 FOMC에서 빅스텝에 대한 발언이 안 나오니까 미증시 흐름이 굉장히 좀 좋은 흐름으로 갔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지금 결국에는 우리가 좀 봐야 되는 거는 이 6월의 대차 대조표를 봐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 대차 대조표를 보고 나서 이 연방 정부가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여건이 개선이 될지,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완화가 되면서 그로 인한 수혜를 분명히 볼 수 있는 종목이 무조건 나타날 거라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파월 같은 경우는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빅스텝이건 자이언트 스텝이건 금리 인상을 하겠다, 뭐다 이렇게 계속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로 인해서 시장이 지속적으로 출렁임이 많이 보여졌었죠. 다만 여기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중요하게 말씀드릴 거는 뭐냐, 시장은 이미 3개월 전부터 움직인다는 겁니다. 3개월 전부터 이미 재무적으로도 많이 선반영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현재 상황에서 만약 지금 시장 움직임 자체가 인플레이션도 적용이 안 돼 있는 상황이고 빅스텝, 자이언트 스텝 발언까지 이미 적용이 안 돼 있는 시장이라면은 지금 우리 어떻게 보면 투자를 해도 리스크가 굉장히 큰 시장입니다. 근데 제가 여러분한테 중요하게 말씀드릴 건 뭐냐, 시장은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지정학적 리스크 자체적으로 전부 다 인지를 하고 반영을 했다는 겁니다. 지금 반영을 하고 시장이 움직이고 있고, 우리가 우려했던 게 이 코스닥 2700, 코스피 2700선이 최근에 붕괴가 됐었죠. 붕괴되고 나서 어떻게 됐습니까? 저가 매수가 굉장히 크게 들어와주면서 다시 들어 올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우리가 인플레이션 관련된 종목군들, 그리고 인플레이션을 방어할 만한 그런 섹터들은 분명하게 존재를 합니다. 그 섹터들을 제가 힌트를 드리면은 배당률이죠. 이 배당률 관련해서 볼 수 있는 섹터들은 분명하게 존재를 할 거고, 자, 인플레이션 이거 관련된 거 무조건 더 갈 수는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그 인플레 관련된 종목까지 제가 히든으로 알려드리도록 할 테니까 끝까지 시청 잘 하시고, 지금 시장 이 흐름이나 증시 흐름 굉장히 보기 힘드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방송도 시청을 하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 저희가 면밀하게 짚어드리고 거기에 플러스로 수익까지 갈 수 있는 종목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분의 의견 정리를 하면요, 우리 최준익 대표님께서는 그 내용인 것 같아요. 박영 대표님은 이슈의 기준이라면 최준익 대표님도 같은 이슈이지만 전체적인 그럼 조금 더 큰 그림의 큰 모습을 한번 봐보자. 자, 벌써 뜨거운데요. 지금 아무래도 종목이 바로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히든 종목군들 바로 점검을 해주신다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시간이 짧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시황 자료, 그 다음에 교육 자료, 그리고 히든 종목의 자료까지 여러분들이 가져가셔야 되겠죠. 어떻게 해요? QR코드 찍고 들어오셔야 되고, 어떻게 해요? 히든 종목은 샵 3989를 찍고 문자를 보내주셔야 됩니다. 자, QR코드 찍고 참여하시는 방법 화면을 통해서 알려드립니다.
결론적으로 지금 시장 상황에서 어떤 종목을 공략해야 될까요? 우선 이제 종목 자체는 제가 오픈은 지금 조금 미뤄두고 나서 우선 이 종목을 제가 왜 선정을 했는지, 그리고 지금 상황에서 이 종목 안전하게 지금 가져가면은 무조건 수익 날 수 있는 종목인지에 대해서 설명 한번 드리겠습니다. 우선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지금 업계 PER 기준 약 50배 정도 되는데 이 종목은 지금 무려 PER이 5배 정도 낮습니다. 결국에는 뭐냐? 현 구간이 굉장히 매력적인 저평가 구간이라는 거거든요. 거래량이 굉장히 크게 분출이 됐었습니다. 거래량이 굉장히 크게 분출이 되고 나서 최근 다시 급락 패턴이 나왔거든요. 다만 이 종목 크게 한번 보게 되면은 자, 우리 이때 당시에 고점을 찍었던 기준부터 종목 자체가 굉장히 많이 급락 추세가 나오고 이 박스 추세를 많이 이어갔습니다. 자, 여기 부근 거래량 그리고 앞전 거래량 부근 다 보게 되면은 현재 구간에서 거래량이 굉장히 많이 들어왔다. 첫 번째로. 두 번째로 거래량 들어온 거에 비해서 나가질 않았다. 이 두 가지를 볼 수가 있고 PER 기준 5배 낮은 종목이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확실히 매력적인 구간이고 저평가 구간이다는 겁니다. 제가 아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금 성장주보다는 가치주를 봐야 되는 시장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성장주들 대표적으로 네이버, 카카오 등등 대형 그룹주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상황이 어떤가요? 굉장히 많이 떨어지고 있죠. 결국에는 지금 시장이 바라보고 있고 반영을 하고 있다는 것은 성장주가 아니라 가치주라는 거예요. 앞으로 확실하게 성장을 할 수 있는 종목 그리고 섹터, 산업 지금 이미 성장을 하고 나서 그 성장 매출을 꾸준하게 다시 또 올릴 수 있는 종목 섹터가 아니라 앞으로 성장을 할 수 있는 그런 턴어라운드 할 수 있는 그런 섹터를 봐야 된다는 겁니다. 거기에 있어서 제가 오늘 뽑은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인플레이션 관련이기도 하고 그리고 우리가 최근에 원자재로 굉장히 뜨거웠었죠. 그 관련된 종목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하게 지금 상황에서 우리가 이슈가 터져도 그렇게 크게 빠지지 않는 스탠스를 보여주고 있고 지금 충분히 매력적인 구간입니다. 지금 만약에 이 종목을 매수를 한다? 우리가 알고 있는 5% 10% 수익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상상 못하는 그 수익률 확실하게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업종 평균이 대략 50배 정도의 PER을 갖고 있는데 이 종목은 5배라는 거죠. 그렇죠. 이야, 이러면 굉장히 뭐 어찌 보면 저평가 상태. 그렇죠. 이 종목명은 말씀 안 해주셨지만은 원자재 관련 쪽이고 지금 최근 이제 시장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그런 네, 섹터이기 그렇죠. 때문에 야 거래량 거래대금 어마어마합니다. 성장주이기도 하지만 가치주의 성격을 갖고 있다. 야,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만 더 강조를 해주시죠. 이거 궁금해지는데도. 우선은 이 부분에서 조금 더 강조를 해드리면은 종목은 제가 오픈은 안 하고 자 여러분들 잘 아시고 있는 경기 민감주 잘 아실 겁니다. 경기 민감주에도 속해 있고 최근에 핫했던 섹터 군이기도 합니다. 자 여기까지만 제가 오픈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더욱더 궁금해집니다. 지금 최준욱 대표님께서 말씀해주신 성장주의고 가치주의고 업종 평균 대비 굉장히 저평가 상태에 놓여진 이 종목 어떻게 확인하냐고요? QR코드 찍고 들어오셔야죠. 이 하단에 보시면 QR코드 있습니다. 거기에 샵 3989 자막 나가고 있죠. 샵 3989로 문자를 보내십시오. 그렇게 해서 최진욱 딱 보내시면은 그러면 여러분들께서 이 불쾌등 히든 종목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그럼 두 번째 우리 박영훈 대표님의 히든 종목 안 볼 수가 없겠죠. 박영훈 대표님 어떤 종목 준비했습니까? 자, 어차피 결국에 우리가 주식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돈 벌려고 하는 거죠. 그리고 돈을 벌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시간을 투자를 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자, 근데 많은 투자자분들이 생각을 하는 게 뭐예요? 바로 짧은 시간 안에 빠르게 움직일 수 있는 종목군들을 원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그런 종목군들을 따라가면 됩니다. 자, 아까도 얘기를 드렸죠. 어차피 시장이 떨어지는 과정에서도 올라가주는 종목군들은 있어요. 그럼 우리는 그러한 종목군들은 지금은 공략을 하면 됩니다. 나중에 성장주, 가치주 보시면 됩니다. 지금은 당장 그런 종목군들로 수익을 내시라는 게 아니라 단기적인 변동성이 형성되는 종목군들로 수익을 내셔도 나쁘지 않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어떠한 종목을 봐야 되냐? 결국에는 지금 가장 큰 화두가 되고 있는 이슈 중에 하나가 뭐예요? 바로 우크라이나 러시아 사태 관련된 이슈예요. 자, 그러면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죠. 저는 계속해서 비료주, 사료주들을 보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면 그쪽과 관련된 종목군들, 섹터들 그중에서 올라간 종목군들을 보시라는 건 절대 아니에요. 저랑 같이 하셨던 분들은 저희가 어느 시점에서 공략을 해서 얼마만큼의 수익률을 만들어 드렸는지 다들 아실 겁니다. 결국에 종목은 한번 분위기가 타고 추세가 흐름이 만들어지기 시작하면은 계속해서 올라가는 것들 다들 경험해 보셨죠? 아까도 얘기 드렸던 것처럼 10% 20% 물론 중요합니다. 근데 짧은 시간에는 50% 100%를 만들어낼 수 있는 종목군들은 결국에는 수급이 뒷받침이 돼야 되는 거고 그 수급과 함께 움직이는 종목군들은 결국에는 추세가 우상향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그런 종목군들과 섹터는 뭐겠습니까? 말씀드렸던 우크라이나 러시아 관련된 이슈가 부각이 된 종목군들 그 중에서도 상승한 종목군들도 물론 중요하지만 상승 후에 눌린 종목군들을 저희는 매번 공략을 했기 때문에 그러한 종목군들을 오늘은 조금 두 종목을 좀 선정을 해서 공략을 해드릴까 합니다. 실질적으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저희랑 과거에 함께 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좋은 수익률 만들어 드렸습니다. 자, 중요한 건 뭐예요? 여전히 지금 보시는 것처럼 화면의 추세 흐름은 우상향으로 꾸준히 만들어지고 있고요. 소위 말하는 신고점, 전고점까지의 흐름은 아직까지 남아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자, 물론 예전에 비해서 50% 100% 상승률을 보여줄 수 있는 여건이 지금 만들어지진 않았지만 전체적인 추세의 우상향의 흐름들은 계속해서 무엇을 통해서 차트를 통해서 확인해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결국에 차트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라는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도 우리는 그러한 과정에서 이 종목군들을 반드시 공략해 보시면 어떨까라고 생각을 해서 금일의 첫 번째 히든 종목으로는 바로 이 종목을 간단하게 차트상으로 설명을 드렸고요. 결국에는 이 종목 어디에서 어떻게 공략해야 될지 궁금하다 들어오시면 됩니다. 오셔가지고 QR코드를 통해서 저희랑 함께 다음 주 공략해 보시면 어떨까라는 얘기 간단하게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저는 이와 관련해 가지고 한 종목을 더 준비했어요. 자,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종목도 같이 한번 얘기를 드려보도록 할 텐데 결국에는 말씀드렸죠. 소위 말하는 사료주, 비료주 움직이면은 관련된 종목군들 바라봐야 되겠죠. 그리고 그 중에서 최근에 변동성을 크게 보여줬던 이 종목을 한번 보시면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결국에는 전체적인 추세 역시나 마찬가지로 우상향의 흐름들 만들어지고 있고요. 올라갔기 때문에 공략을 하시라는 게 아니에요. 올라왔다가 눌렸던 포지션에서 공략을 하셨다라면은 얼마든지 단기적으로 짧은 수익 크게 만들어낼 수 있는 공간 반드시 나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시면 돼요? 이 구간 다시 다음 주에도 저랑 같이 공략해 보시면 된다는 겁니다. 자, 이 종목이 뭔지 궁금하시다. 그러면 뭐 하시면 된다? QR코드 찍고 오셔가지고 저희랑 같이 하시면 된다는 말씀 마지막으로 드려보도록 할게요. 박영훈 대표님 종목을 이렇게 듣다 보니까 처음에 생각했던 거는 대바닥 종목을 말씀하시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네요. 일단 중장기 이평선들은 전부 우상향이 되고 있고 고점을 찍고 눌림목이 나오는 종목, 그런 종목 위주 맞는 거죠? 네, 맞습니다. 이야, 그런 종목이면 힘이 나면 또 더 크게 움직일 수도 있을 텐데 어찌됐건 굉장히 궁금해집니다. 두 전문가분들의 종목, 한 종목씩이 더 남아 있어요. 한 종목씩이 더 남아 있는데 두 분의 히든 종목을 받으시려면 어떻게 한다고요? 샵 3989 문자 보내셔서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전문가분 문자 보내셔서 히든 종목 박영근 또 최진욱 이렇게 보내시면 되고요. 또 한 가지는요. 24시간 내내 컨트롤 받으셔야죠. 노란톡에 들어오셔야 됩니다. 전체 화면으로 보여드릴 테니까 QR코드 찍고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참여하시는 방법 화면을 통해서 알려드립니다. 자, 이제 뭐 저도 굉장히 궁금해집니다. 마지막 종목이 더 중요한 종목일 것 같은데 월요일부터 불기둥 잡아내야죠. 이번에는 박영근 대표님 종목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죠. 어차피 시장이 떨어져서 움직이는 종목군들은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저희는 그런 종목군들을 공략을 하면 돼요. 단 중요한 건 뭡니까? 올라갔기 때문에 공략을 하시라는 얘기를 안 합니다. 올라갔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시고요. 올라갔다가 눌렸기 때문에 공략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두 번째, 세 번째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이 종목은 일단은 이슈가 부각이 되는 모습들이 형성이 되었어요. 무엇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가 있냐? 차트를 통해서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큰 움직임이 없었던 최근의 움직임이지만 최근에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무려 50%가 넘는 급등세가 형성이 되는 포지션들이 연출이 되었습니다. 자, 그 말은 뭐예요? 사람들의 관심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이슈가 뭔지를 확인해 봤더니 좀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죠. 비료주들, 사료주들이 움직이는 이유가 뭐라고 했습니까? 결국에는 우크라이나 러시아 이슈가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에요. 자, 근데 이 기업이 최근에 급등한 이유는 뭘까요? 한 가지입니다. 자, 이제 슬슬 소위 뭐가 나오고 있어요? 종전에 대한 이야기가 만들어지고 있고요. 자, 결국에 종전이 된다 그러면 가장 첫 번째로 움직일 수 있는 섹터들이 뭔지를 생각해 보시면 돼요. 최근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러시아의 전승절과 관련해 가지고 종전이 될 것이다라는 이러한 생각들이 계속해서 만들어지면서 이 수급들로 인한 급등세가 형성된 섹터가 분명히 있고요. 그 섹터를 이제 우리는 공략을 하면 돼요. 결국에는 이제는 도시 재건, 소위 말하는 신정부 출범이 되면서 만들어졌던 정부 정책 중에 하나고 추가적으로 이제 전쟁이 끝나게 되면 그쪽과 관련된 이슈, 섹터들이 부각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가정을 하는 겁니다. 계속해서 전쟁이 일어날 것이냐 아니면 전쟁이 끝날 것이냐 그리고 그중에서 소위 말해서 급등하는 섹터들을 공략을 해서 짧은 시간 안에 큰 수익을 얻어낼 수 있는 상황들을 형성이 낸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야기 드렸던 첫 번째, 두 번째 히든 종목과 더불어서 세 번째 히든 종목까지도 함께 보셔서 시장의 흐름에 따라서 어떠한 종목이 움직이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결국에는 이 두 섹터 중에 한 종목은 갈 수밖에 없다는 거 이것만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라는 말씀 마지막으로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양분을 내놓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한쪽에서는 고점을 찍고 눌려서 바닥에서부터 다시 돌리는 흐름이고 하나는 굉장히 강합니다. 신정부의 정책 수혜주, 또 한 가지는 뭐 종전에 대한 그리고 재건 산업에 대한 이러한 부분의 수혜주로 언급이 되고 있는데 이야,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이 종목 아시려면은 말씀드린 것처럼 QR 코드 찍고 들어오시면 되고요. 샵 3989로 박영근 이렇게 보내시면 이 종목군들을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자, 이젠 마지막 종목이 되겠죠. 마지막 종목에 대해서 히든 종목 알려주시죠. 네, 우선은 제가 아까 첫 번째 주제에서 아까 말씀을 드렸었죠. 우리가 아까 사료 관련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근데 저는 좀 정반대 의견을 냈었습니다. 사료 관련해서 우리가 연계될 만한 섹터를 봐야 된다고 분명하게 말씀을 드렸었죠. 사료는 이미 시세 분출이 대부분 많이 나왔습니다. 파동 자체가 3파 이상까지 나온 종목군들이 너무 많고 3파 이상 나왔다는 것은 그 파동 자체를 연계로 이어가지 않으면은 우리가 그 파동을 끝났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이후로 조정이 나올 수가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이 관련해 가지고 그 연계되는 섹터 흐름을 봐야 되고 그 섹터 안에서도 종목을 봐야 됩니다. 제가 그래서 그 연계될 만한 종목을 하나 발굴을 해왔습니다. 자, 보시게 되면은 지금 시장의 수급이 굉장히 많지가 않죠. 시장의 수급이 많지가 않은데 거래 대금량이 굉장히 많습니다. 즉 거래량이 정말 많다는 거거든요. 거래량이 많고 최근 거래량이 4월 달에 한번 크게 터졌습니다. 그 말은 즉슨 뭐냐? 아직도 시장에서 이슈화가 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연계 섹터라고 지금 완전히 물 건너간 섹터가 아니고 전쟁으로 수혜를 볼 만한 섹터이기도 합니다. 자, 우리가 지금 전쟁으로 인해서 지금 모든 항로나 모든 폐쇄가 지금 다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그로 인한 우리가 사료 대란이 또 일어나고 있는데 거기에 연관돼서 또 대란이 일어날 수 있는 그 섹터 중에 하나입니다. 자, 최근에 매집봉 자체도 굉장히 깔끔하게 들어온 상황이고 앞전 고점 기준에서 이미 물량이 나간 모습도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나서 조정을 끊임없이 줬는데 자, 26,000원까지 하던 이 종목이 급락을 하면서 이때 당시 9,000원을 찍었었죠. 자, 대주주가 만약에 이 종목을 이렇게까지 쭉 빼는데 주가 방어를 안 할까요? 결국에는 주가 방어를 하게 되는데 방어 자체를 전혀 안 했습니다. 결국에는 아래에서 저가에서 담고 위로 올린다는 이야기로 우리가 볼 수가 있고 중장기적인 하단 추세 역시 아직도 정확하게 바닥을 찍을 만하면 기술적 반등이 나와주고 있고 바닥을 찍을 만하면 또 기술적 반등이 나와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보시게 되면은 이때부터 저가 기준부터 봤을 때 정확하게 바닥 찍고 올라와주고 있고 단기 추세 역시 지금 정확하게 반등 추세가 나와주고 있다는 거. 그리고 최근에 매집봉이 들어왔다는 거. 그리고 지금 이평 이익도 자체가 굉장히 확장이 됐었는데 좀 축소가 됐다. 결국에는 어느 적정 가격을 매물을 소화하고 돌파를 한다. 돌파하게 되면 우리가 그 이상의 슈팅까지 나올 수가 있는 그런 종목군입니다. 이 종목군 궁금하신 분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카톡방 들어오셔가지고 꼭 체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 뭐 두 분의 종목 총 5종목을 보게 됐는데, 야, 대단합니다. 저도 용돈을 받으면 좀 사고 싶은 종목군들이 눈에 확 들어오는데요. 여러분들은 어떠셨습니까? 일단은요, 이 종목군들을 각각으로 받으시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샵 3989, 지금 밑에 자막 나가죠? 샵 3989로 문자 보내셔서요, 최준욱 대표 혹은 박영근 대표 이렇게 문자 보내셔서 각 히든 종목 받아가시고요. 그렇지 않고 뭐 QR코드 찍고 들어오셔서 거기에서 24시간 장중 내내 멘토링 서비스 받아가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주식 투시경 스페셜에서는요, 주간 단위로 여러분들 궁금하신 내용을 전부 해소해드리고 가장 중요한 불기능 종목을 잡아드리고 있어요. 매주 이 시간에 여러분들 함께 하셔서 좋은 수익 잡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도 더 좋은 내용으로 가지고 올 거기 때문에 두 분의 전문가께 여러분들이 많은 질책과 칭찬과 많은 조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두 분 전문가분들 마지막 인사 듣겠습니다. 박용 대표님. 네. 매번 강조해 드립니다. 어차피 시장이 떨어진다라고 해서 우리가 종목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결국에는 회복이 되고요. 그 과정에서도 올라가는 종목군들은 반드시 있다라는 말씀 드렸습니다. 자, 누가 봐도 쉽지 않은 장이고 누가 봐도 힘든 장입니다. 하지만 그럴 때일수록 어떠한 멘토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진다라는 거 예전부터 많이 이야기를 드렸던 내용들입니다. 지금도 변함없습니다. 힘들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힘들 때 누구와 함께 하는지가 앞으로 우리가 이제 5월뿐만이 아니라 6월, 7월 그리고 내년까지 함께 할 수 있는 방안이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고 있고요. 힘들다 오셔서 저희랑 다음 주 같이 해보시면 어떨까라는 말씀 마지막으로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준욱 대표님 인사해 주시죠. 네, 지금 시장 자체가 굉장히 이렇게 쉬운 시장은 아닙니다. 결국에는 어떻게 보면 지금 시장은 누구와 함께를 하냐에 따라서 그 수익률 자체가 달라질 수가 있고 여러분들 계좌 자체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다만 제가 이렇게 강조 드리는 부분은 뭐냐? 역대 이렇게까지 빠진 적이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증시가 굉장히 많이 빠졌거든요. 빠진 상황에서 시장 흐름을 볼 줄 아는 사람과 같이 한다면은 충분하게 여러분들 계좌 턴어라운드 분명하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했고요. 그리고 다음 주에도 또 찾아뵙겠습니다. 그리고 주식 투시경 스페셜의 한영수 대표 강연회가 오늘 1시에 있습니다. 자, 여러분 다음 주에 다시 뵐게요. 주식 투시경의 최준욱 대표님 그리고 박영 대표님, 저는 윤정도였습니다.